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화면 잘 보이시죠? 예, 오늘 뉴핀 달성하신 분들 다 축하드리고, 새롭게 오신 분들도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장태현 사장님, 저를 부럽다고 그랬는데 저는 장태현 사장님 나이가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6년 만에 이루실 꿈들 꼭 일어나가시 바라고요. 아마 그 마음이면 좀 더 일찍 달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제가 강의 주제를 뭐로 할까 막 고민하다가 강의 제목을 좀 알려달라고 그러시는데 그냥 심플하게 사업 설명할 거니까 그 사업 설명 STP라는 제목으로 현란하지 않게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네트워크 마케팅의 개념부터 제가 시작을 하는데 제가 밖에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 네트워크 마케팅의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고 다들 저희가 이해를 하죠. 근데 사실 깊이 있게 의미를 따져보면 부정적 시각이 아니라 부정확한 시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잘못 알고 있는 시각을 갖고 계실 뿐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거기서 할 일은 정확히 알려드리는 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한 네트워크 마케팅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여기에 대한 정확히 이해도를 통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과거에 유통 구조랑 다르게 과거 유통 구조는 그랬죠. 광고를 통해서 생산자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노출을 시키고 그리고 물론 고액의 광고비가 들어가죠. 전지현이 광고하면 20억의 광고비가 들어가고 더 유명인이 하면 더 비싼 광고비가 들어가는데 그 광고비는 그대로 소비자 가격에 반영이 되는 그 비용인 거죠, 한마디로. 게다가 이 유통을 위해서 총판, 도매, 소매라는 기존의 유통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각각 총판의 마진, 도매의 마진, 소매의 마진이 적용되면서 소비자에게 소비자 가격이라는 게 형성이 되게 되죠.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광고도 없애고 총판, 도매, 소매라는 유통의 과정을 다 생략을 하고 소비자가 소비자가 유통을 하는 비즈머의 개념을 도입하게 됩니다.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이 처음으로 이론화된 것은 마케팅 이론에서 일어나된 것은 1920년도에 하버드 대학의 경영대학원 덩킨 교수께서 제창한 유통 이론이에요. 이게 학문적 이론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생기게 된 배경은 소비자 구매 의사 결정한 걸 가만히 보니까 그 영향력이 광고비를 엄청나게 쓰든 몇 억을 쓰든 몇십억을 쓰든지 광고가 미치는 영향이 15%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럼 나머지는 어떤 영향으로 소비자가 의사결정을 하느냐. 오히려 옆 사람의 권유, 옆 사람의 써본 사람의 체험을 통해서 제품을 구매하는 확률이 영향력이 85%나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굳이 광고, 총판, 도매, 소매의 비용을 쓰지 말고 그 비용을 줄이고 소개하신 분, 권유하신 분에게 이 비용, 이 소득을 귀속시키는 유통에 관여한 분에게 귀속시키는 이론을 제창한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엘빈 토플러는 부의 미래에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미래 유통 방법이고 그 주체는 비즈머라고 하는 프로슈머다. 예.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한다는 의미로 프로슈머라는 개념을 정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론적 배경으로 1940년대 처음으로 뉴트리라이트사에서 미국에서 이 이론을 그대로 적용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수익 구조를 만들고 사업 수익 모델로 만들어냈었어요. 근데 미국에서조차도 원래는 총판이나 도매하냐 소매하는 실체에게 돈이 지급돼야 되는데 중간에 아무 주체가 없는 사람들에게 돈이 지급되는 것 때문에 이게 불법이냐 합법하냐 논란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 끝에 1980년도경에 일본에 아시아에 들어오게 됐고 한국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거는 그런 것을 보면서 악용한 잘못된 피라미드 구조가 생기면서 한국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생겼던 거죠. 결국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가 부족했다라는 건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완화됐죠. 많이 이해를 하고 계시죠. 결국 네트워크 마케팅 구성의 주체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비즈머인데 비즈머를 저희가 사업자라고 지칭을 하죠. 근데 이 비즈머는 투자금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점포도 본인이 가질 필요가 없고 재고 또한 본인이 부담할 필요가 없어요. 회계 또한 본인이 하지 않아요. 또한 유통의 가장 중요한 재화와 용역의 이동조차에도 관여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즉 재화와 용역의 이동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직접 해요. 생산자는 제품을 개발하고 품질 관리를 하고 재고를 생산자가 갖게 되고 반품에 관련된 건 물류 결제세 등 모든 거를 생산자, 즉 재화와 용역의 이동에 대한 주체는 생산자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비즈머는 뭘 하냐?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보를 내지는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에 대가로 생산자는 이런 비즈머가 이런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회계관리, 온라인몰, 사업정보 등등의 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네트워크 구성의 주체들의 일이에요. 결국에는 비즈머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구성하는 구성원인데 결국에는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어요. 플랫폼의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사업자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거예요. 사업자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거거든요. 그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의미에서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얘기하고 이 플랫폼 비즈니스의 주체는 비즈머다. 결국에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즈머의 사업의 구조는 플랫폼 비즈니스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내용을 뉴스킨은 그 비전에 그대로 담았어요. 뉴스킨의 비전을 보면 우리의 비전은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기획 플랫폼이 되는 것이다라고 비전에 명확히 명시하고 있어요. 비전은 뭐냐면 한 회사가 그 핵심 가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회사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회사를 운영해 나갈 거야. 라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예요. 또한 이 비전 아래에서 수익 모델이 제시가 됩니다. 결국에는 뉴스킨은 생산자고 많이 판매하고 많이 유통해야 되는 회사지만 우리의 수익 모델은 비즈니스 기회의 플랫폼, 비즈머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회사의 핵심 가치를 이해하고 회사의 방향성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에너지가 100이라면 나의 에너지를 어디에 쏟아부어야 될 것이냐, 나의 에너지의 80을 어디에 써야 될 것이냐를 정의할 수 있는데 그 80을 수익 모델에 적절한 수익 모델에 포커스된 곳에 써야 된다라는 게 이 비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회사의 비전을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또한 제가 결국에는 STP를 진행할 때 그 목적은 사업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사업자를 발굴하는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업자 발굴의 과정이 바로 STP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STP 진행하는 STP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TP는 무엇을 설명하거나 내지는 누구를 설득하는 과정이 아니라 단지 그 기회를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STP를 통해서는 사실 첫 STP나 두 번째 STP를 들어서 대다수의 분들은 이 내용의 정확한 깊이를 이해하거나 내지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예요. 그래서 STP를 통해서 저희가 할 일은 기회를 보여주는 것이다. 즉 STP의 목적은 누구나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니즈를 마음속에 갖고 있는데 그 니즈를 끌어내는 것. 예. 지금보다 조금 더 구조적으로 여유롭고 싶은 구조를 갖고 싶은 사람의 니즈를 갖고 있는데 그걸 끌어내는 것. 구체적으로 뭐 연금으로 더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부수입으로 50만 원, 100만 원이 더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정말 초기에 그 스타트업 기업의 원대한 꿈을 가지고 이 사업을 이 사업을 꿈꾸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런 분의 니즈를 끌어내서 시스템에 초대하고 호기심을 통해서 시스템에 초대하고 결국 육성은 시스템을 통해서 육성하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STP의 구성은 마이 스토리, 서로의 관계를 알아가고 서로의 관계를 돈독해 나가는 그리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마이 스토리, 회사, 제품, 보상, 문화 이런 카테고리로 구성이 되는데 오늘 시간엔 이거를 다 다룰 수는 없고 그 보상과 문화 관련해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우선 그 STP를 할 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소비자 구매 의사 결정론에 보면 어떤 제품이 나에게 노출됐을 때 통상 30초 이내에 이 제품을 구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즉, 1시간 후에 결국에는 사든 2시간 후에 결국 안 사든 그 제품이 노출된 후 30초 안에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있대요, 이미. 단지 1시간 후에 결제할 뿐, 2시간 후에 결제할 뿐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누군가에게 새로운 비즈니스를 전달하거나 새로운 제품을 전달하거나 어떠한 경우가 새로운 것을 전달할 때 우리의 자세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즉, 외형적인 측면에서 복장이 굉장히 프로다워야 되겠죠. 우리의 비즈니스가 사업을 얘기하는 거니까. 태도 또한 굉장히 당당해야 되고 눈빛 또한 열정이 넘치는 눈빛이어야 된다. 외형적으로도 이런 것이 드러나야 되고 이것을 외형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내면의 강도 또한 굉장히 강해져 있어야겠죠. 신념 또한 강해야 되겠고 이 비즈니스를 전달하면서 거짓하는 게 아니라 나 또한 굉장히 확신에 차서 이 비즈니스를 전달해야 되고 이 비즈니스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성공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은 반드시 머릿속에 마음속에 깊이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이 자세는 우리가 잊지 말고 다시 한번 매번 점검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STP의 꽃은 그 보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저희가 멘탈이 떨어지거나 내지는 어려움이 겪어졌거나 누군가의 거절을 받아서 그 기운이 없어질 때 보상을 쳐다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보상에서 가장 강조할 거는 소득의 구조인데 이 소득의 구조는 저희가 벨로시티라는 보상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벨로시티라는 이름으로 보상을 준비하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벨로시티의 성격 크게 세 가지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빠르고 즉각적인 보상이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받을 수 있고 더 높은 성취감을 나타낼 수 있는 보상이다. 즉, 벨로시티는 그 속도와 확장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예. 벨로시티를 이해하는 것은 보상을 이해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행동의 방법을 행동의 양식을 어느 쪽에 포커싱해야 되냐를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걸 보상의 성격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선 사업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요소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벨로시티는 아까 말씀드린 속도와 성취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크게 그 세 가지의 보상의 종류로 구분을 했습니다. 쉐어, 그 소비자 보상이고요. 빌드, 그 사업자 보상입니다. 그리고 리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자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했을 때 플랫폼, 즉 프랜차이즈 개념의 보상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쉐어 보상은 그 의미를 보면 그대로입니다. 제품을 소개하고 소매 이익을 받든지 내지는 그 소득 지급의 기준이 일간 쉐어링 보너스를 받으세요. 쭉 쌓았다가 드리는 게 아니고 그날 소개하면 그 다음날 바로 그 쉐어링을 지급해드리는 소비자 보상입니다. 결국 소개만 해도 쉐어라는 보상을 드리겠다라는 개념이고요. 빌드는 그러한 소비자 그룹이 구성되면 여러 사람에게 많이 소문내서 나로부터 시작해서 소비자 그룹이 형성되면 빌드라는 보상을 드릴 텐데 주간 단위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보상이고요. 리드는 소비자 그룹을 형성한 사업자들의 팀을 구성하며 그리고 그 팀이 성장에 따른 월간 리딩 보너스를 받으세요. 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제가 STP 할 때 각 장에 각 항목의 회사도 물론 당연히 쉐어 빌드 리드를 그냥 대충 만들지 않았을 거거든요. 이거의 목적이 뭔가를 가만히 살펴보면 쉐어는 캐시백의 개념입니다. 즉 또한 그 쉐어라는 구조에서 이 보상의 구조가 매우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쉐어를 지급했다고 생각을 해요. 또한 빌드는 리드로 가는 과정인데 과거 6,000BR을 2,000BR로 그 조건을 완화시키면서 사업자가 되는 기회를 좋게 호기에 그 좋은 기회다라고 설명하고요. 리드에서 궁극적으로 저희 보상의 꽃인 소득의 구조를 변경합니다. 그 확장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일이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돈을 많이 번다는 의미보다는요. 돈을 많이 번 사람도 굉장히 많죠. 근데 궁극적으로 더
본질적 의미를 파헤쳐가면 소득의 구조가 변경되었다는 거거든요. 즉 아까 장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수익 구간에서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해외에 있든지 제주에 있든지 간에 보상이 나오는 소득의 구조의 변경이 리드로서 발생한다. 우리가 포커스는 결국 리드다. 또한 성공한 리더들의 그 소득 구조를 분석해 보면 대략 쉐어로 보상받는 경우는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빌드 보상은 약 한 4% 정도 해당되고 95%가 리드, 사업자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 인해서 발생된 플랫폼, 프랜차이즈에 따른 95%의 보상을 받고 있어요. 작년에 그 1,474억의 연간 커미션이 뉴스킨 사업자에게 지급됐거든요. 네. 그 중에 많은 부분, 대다수의 부분들이 리드로 지급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대다수의 지급된 큰 파이 쪽에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수익 모델이다라고 이해를 드리고 싶고, 자 이제 하나하나 보면 쉐어는 제품 유통에 기여한 사람에게 6%의 보상을 지급하겠다는 건데요. 유가 만약에 내가 제품을 써보고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AB한테 이 제품 좋더라라고 소문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뮤지컬 보고 와서 뮤지컬 되게 재밌었다. 그거 보고 와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맛집 하나 요새 SNS에 많이 올라오잖아요. 맛집 투어. 맛있는 집 갔다 와 보면 내 SNS에도 올리기도 하고 직접 친구를 만났을 때도 그 집 뭐가 되게 맛있더라라고 이렇게 구전으로 소문내서 제품이 유통되거나 했을 경우에 뉴스킨에서는 그 유통시킨 당사자에게 AB에게 유통시킨 그 당사자에게 6%의 쉐어 보상을 그 이길 날 지급해 드립니다. A 또한 똑같이 C에게 지급할 수 있고 B 또한 1, 2, 3에게 이 입소문을 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그랬을 때 뉴스킨에서는 A와 B에게 6%의 C에 대한 몫은 U에게 지급되는 게 아니라 A에게 지급되고 1, 2, 3의 몫에 해당되는 거는 B에게 지급돼요. 그래서 여기서 A, B, C 1, 2, 3이 공이 똑같이 30만 원씩을 사용했다고 가정했을 때 누가 가장 많은 그 쉐어 보상을 받았을까요? 라고 질문하면 대부분 U라고 얘기를 해요. 내지는 네. 즉 그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구조적 이해가 잘못된 거죠. 뉴스킨에서는 그 가장 많은 기여를 한 B에게 그 쉐어를 가장 큰 보상을 주는데 즉 B는 U보다 사업은 늦게 시작했지만 소득이 역전이 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를 판단할 때 소득 구조의 역전이 가능하지 않은가 판단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불법적인 구조에서는 B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U보다 소득이 많아질 수가 없어요. 근데 뉴스킨의 보상 구조는 B가 먼저 시작한 U보다도 소득이 많아질 수도 있다라는 합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그 빌드 보상인데 5에서 10%를 지급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요. 그 U로부터 시작해서 나로부터 시작해서 A도 생기고 B도 생기고 C 1, 2, 3으로 이렇게 확장되어 난 것을 소비자 그룹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그룹이 일정의 매출, 일정의 제품이 유통된 총량이 일정에 도달했을 때 나를 사업자라고 인정해서 사업자 보상을 해드리는데요. 통상 뭐 복잡하겠지만 세일즈 볼륨이라고 얘기하는데 총 볼륨이 한 2,000주비 정도 이거는 그 회사에서 산정한 사이즈입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내 그룹 전체에서 약 한 32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면 즉 한 30만 원씩 쓰는 소비자층이 10명에서 한 15명 정도 내 그룹 전체에 그 만들어지게 되면 유를 사업자로 인정해서 그 빌드라는 보상을 해드립니다. 여기서 그 2000BR 시대라고 저희 흔히 얘기하는데 과거에는 2000GB가 2000 볼륨이 아니라 6000 볼륨이었어요. 그래서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뜨리면서 사업자가 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열어줬어요. 이게 속도감입니다. 빨리 사업자가 되라. 그럼 사업자가 되면 어떤 또 다른 보상이 주어지냐면 총 그룹 전체 볼륨에 따라서 5에서 40%까지 커미션을 빌드 보상을 지급하는데 이거는 마치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가정용 전기를 사용할 때 300kW까지는 예를 들어 뭐 킬로와트당 뭐 10원, 20원 이렇게 책정을 한다면
300kW가 넘어가면 누진이 적용돼서 뭐 40원 이렇게 2배 정도로 올라가거든요. 네. 즉 누적 그 매출이 많은 그룹에게 많은 보상을 지급하겠다라는 구조의 그 구조입니다. 이게 사업자 보상, 빌드에 해당되는 거고요. 아까 계속 말씀드린 소득의 구조를 변경시킬 수 있다는 그 리드 커미션입니다. 리드 보상입니다. 프랜차이즈 보상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여기서의 동그라미는 이제 다 사업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소비자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사업자. 즉, 내가 그 당신이 직접 발굴하고, 직접 육성한 사업자들. 동그라미가 사업자인데요. 직접 발굴한 사업자를 1대라고 지칭을 하고요, 저희는. 그리고 1대가 직접 발굴한 사업자는 1대의 1대, 저의 U의 2대입니다. 그래서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9대 뭐 무한히 밑으로 무한히 그 레벨을 증가시켜 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뉴스킨에서는 공이 5%의 커미션을 리드 보상을 해드리는데 어디까지 해드리냐면 6대까지 제한적으로 해드려요. 네. 예를 들어서 잘 보세요. 8대에서 엄청난 사업자들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나에게 맨 위에 있는 유에게 그 유의 소득에 영향을 미칠까요? 네. 1대 소득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칩니다. 누구에게 미치냐면 유의 2대의 소득에 영향을 미쳐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언제 시작했는지 무관하게 동일한 조건이에요. 20년 전에 사업을 시작하신 분도 나로부터 시작해서 6대 안에 확장성을 낼 수 있는 사업자가 발굴이 됐을 때 그분의 소득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1년 전에 시작한 분도 공이 똑같이 6대 안에 큰 사업자가 내고 확장성을 내는 사업자를 만들어냈을 때 그의 소득이 확장되는 거예요. 즉 KFS, Key Fact for Success, 성공의 요건은 뭐냐면 6대 안에 똑같은 조건으로 사업자를 확장해내는 게 이 사업의 키입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빌드는 내 그룹 안에서 제품 유통이 일어나면서 일정 볼륨이 이루어져야지 일어나는 보상이지만 리드는 사업자를 발굴하고 육성해냈을 때 그룹이 형성되고 팀이 형성됐을 때 내가 이 사업에 은퇴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은퇴하신 사장님들도 지속적으로 소득이 늘어나는 보상이 바로 이 리드 보상입니다. 네. 리드의 보상은 6대 안에서 공이 똑같은 합리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굉장히 합리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게 리드의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예를 들어보면 내가 직접 사업자를 발굴한 사람은 2명이라고. 내 주변에 한 2명 정도는 나와 같이 뜻을 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쉽게. 네. 가족일 수도 있고 가까운 친지일 수도 있고 가까운 친구일 수도 있고.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아마 머릿속에 그렇다면 사업자로는 잘 모르겠지만 나랑 가까운 사람, 나랑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2명 정도는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렴풋한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고 구체적인 사람 이름이 떠오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그 2명 또한 내가 전달한 그 2명 또한 나와 같은 생각을 해서 2명에게 전달했을 때 4명의 그 사업자가 나오게 되는데 2 곱하기는 4잖아요. 근데 여기에 작은 확장성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나는 2명에게 전달하고 2명을 전달하는 방법을 가르쳤는데 내 그룹에는 6명이 돼요. 6대까지 지급하지만 4레벨까지만 계산해도 8명, 16명. 그래서 내 그룹 안에는 30명이라는 사업자가 확장이 되게 됩니다. 나는 불과 2명한테 전달을 했는데 그리고 2명한테 전달하는 방법을 가르쳐줬을 뿐인데 제 그룹에는 30명이라는 사업자가 존재하게 되고 뉴스킨에서 한 분의 사업자당 나에게 귀속되는 소득을 한 20만 원 정도로 평균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2명에게 전달했는데 600만 원의 월 수입이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600만 원이 크냐 작냐가 아니에요. 600만 원이 나오는 구조예요. 600만 원은 이때 생기는 600만 원은 내가 어디에 있던지 내가 제주에 있던지 해외에서 한 달을 있던지 내가 아파서 병원에서 6개월간 누워있던지 무조건 나오는 조직을 형성한 소비자의 네트워크를 형성한 대가로 지급되는 권리소득의 성격을 띈다는 거예요. 이 리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여기서 확장성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2명을 할 수 있다면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분은 2명 아니고 나는 그 아는 사람이 많아서 한 3명 정도 더 할 수 있는데 내지는 아는 사람이 없더라도 조금 더 열심히 뛰어서 3명 정도만 더
사업자를 찾아낼 수 있는 노력을 했어요. 플러스 3시라는 노력을 했거든요. 1.5배 노력한 거죠, 한마디로. 그랬을 때 4레벨까지만 내려가도 내 그룹 안에는 780명이라는 사업자가 존재하게 됩니다. 나는 3만큼의 노력을 추가했는데 6레벨이 아니에요. 6레벨까지 계산 복잡해서 안 했고요. 4레벨까지만 내려가도 750명이라는 사업자가 증가하게 돼요. 이게 엄청난 확장성이거든요. 이거를 월 소득으로 따지면 월 1억 5천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억 5천이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니고 소득의 구조를 이해하셔야 돼요. 소득의 구조가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이만큼이 나오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회사에서 설정한 리드 보너스예요. 이렇게 내려갈수록 확장성이 생기는데 여기서 기가 막힌 게 있는데 만약에 5명, 25명, 125명, 625명으로 증가되는데 레벨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지급되는 비율이 낮아진다면 어떨까요? 5%에서 4%로 125명일 때 3%로 625명일 때 0.5%로 줄어든다면 확장성이 존재할까요? 예, 확장이 존재 안 하겠죠. 근데 뉴스킨에서는 6레벨까지 공이 똑같이 5%를 지급합니다. 즉, 내 1대에서 발생된 그룹 매출이나 6대에서 발생된 그룹 매출이나 5%를 공이 지급하니까 4대에서 큰 그룹이 나오든 2대에서 큰 그룹이 나오든 6대에서 큰 그룹이 나오든 어쨌든 큰 그룹이 나오는 사람에게 5%를 똑같이 지급해서 누구나 이 확장성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돈의 크기가 아니라 소득의 구조를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득의 구조를 이런 확장성을 갖고 있는 구조를 갖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더 크게 그 아까 얘기한 확장성을 벨로시티의 마지막 확장성을 얘기했잖아요. 내가 직접 발굴한 사업자가 6명일 때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5%를 지급합니다. 근데 7번째에는 10%, 8번째, 9번째는 15%를 지급하게 돼요. 그래서 뉴스킨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보상의 구조 때문에 3일에 한 번씩 100만 장자가 배출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즉 소득의 구조에 매료돼서 사업자를 발굴했지만 결국에는 소득의 크기를 보장하는 사업의 소득의 구조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뉴스킨 사업의 본질은 그래서 수익 모델이라고 하죠. 수익 모델에 포커싱해야 될 것은 사업자 발굴과 육성에 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내가 이 사업을 선택한 이유는 이런 소득의 구조에 매료가 돼서 확장성에 이해가 돼서 그리고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겨서 나는 이 사업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 780명을 내가 다 모아내는 게 아니고 나는 5명과 6명 정도에 불과한 사람들에게 이 사업을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5명과 6명에게 이 사업을 나와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나와 같이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대가로 내가 처음 전달한 5명과 6명에서 확장성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영역에서 파란색 영역에서 확장성이 존재하게 돼요. 여기서 내가 할 일은 뭐냐면 5명과 6명에게 사업자를 육성해내는 방법을 내가 배웠다면 그 방법을 가르치고 그 방법을 저희는 후원한다고 얘기합니다. 후원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내 2대, 3대 사장님들께서 후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후원하는 과정을 확인하면 사업이 전개되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사업이죠. 5명에서 6명에게 그 대신 굉장히 집중력이 요하는 사업입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다른 일을 만나서 나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고 이 사업의 확장성을 보여주고 이 사업의 비전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5명, 6명의 가까운 가족과 같은 사람을 찾아내는 게 바로 이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찾아내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육성해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5명, 6명을 찾을 수 있는데 나는 육성해낼 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 육성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 전에 결국 이 구조가 완성된다면 그 워렌 버핏이 항상 얘기하죠. 잠자는 동안에도 돈을 버는 소득의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큰 소득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100만 원이 됐든 50만 원이 됐든 200만 원이 됐든 소득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일이다. 언제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든다. 100세 시대에 내가 90세의 요양원에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육성은 누가 해내느냐? 내가 해내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런 시스템, 이런 문화, 이런 시스템들이 있죠. 그리고 매일 우리가 접하는 큰 시스템부터 셀 미팅까지 작은 시스템들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시스템이 결국에는 육성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에 확신을 갖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오늘 여기에 처음 초대된 분이라면 이 사업에 대해 알아보시고 이 사업에 초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참여하시면 돼요. 참여하는 동안 본인이 성장해 나갈 것이고요. 초대 과정을 통해서 내 파트너를 성장시킬 수 있는 역량을 스스로 갖추게 됩니다.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우리의 그 큰 무기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나는 확인하고 알아보고 그러는 그 과정을 스스로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시스템 안에 참여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만약에 내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확신을 얻는다면 협업의 문화가 이루어져 있어요. 이거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회사에서. 왜냐하면 제 1대, 2대에서 어떤 사업자 나올 만한 가능성이 있는 분이면 저는 적극 후원할 거예요. 왜냐하면 1대부터 6대 안에 들어온 나의 사업자는 공이 똑같이 1대든 6대든 나의 수익과 나의 수익 모델 안에 있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더 좋은 협업의 문화는 저희 회사, 저희 그 그룹 문화는 저희 7대, 8대 되시는 분들이 9대, 10대를 모으는데도 막 그 세미나를 해주시고 봉사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스템 안에 성장할 수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꼭 이 말씀을 항상 꼭 그 미팅에서 드리고 싶은데 문화에서 뉴 외교 사업이다. 20년 이상 사업을 하신 이병희 사장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결국 혼자 잘해서 되는 사업이 아니고 시스템 안에서 함께 성장해 나가고 함께 성공을 만들어가는 일이다. 결국 뉴스키는 외교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형제 라인의 협조가 필요하다. 나 혼자 잘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형제 라인과의 그래서 좋은 관계가 유지가 필요하다. 험담 비난은 절대 안 된다. 저는 이해가 굉장히 무섭게 와닿더라고요. 뉴스킨에도 DNA가 있다. 지금 내가 지금 마지막 파트너이고 나에게 파트너가 한 명도 없는 그 사업자일지라도 앞으로 나타날 파트너가 나와 똑같이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시스템에 참여하고 내가 지금 어떻게 협업의 문화에 그 공헌을 할까를 고민하고 어떻게 동조해 나갈 것인가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이 사업을 처음 오신 분들은 좀 더 깊이 알아보시고 지금까지 잘해왔던 분들은 더욱더 집중할 것에 집중하면서 큰 그룹 일어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